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월 23일 오후 2시 8분이고요 오늘 방송은 3부에 걸쳐서 진행해 드릴게요. 멘탈 관리의 중요성, 손해보는 사람들의 특징, 종목 진단 4종목 이렇게 해 드릴 거예요. 먼저 1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는 멘탈이 정말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토끼 투자를 하든 거북이 투자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토끼 투자를 할 때는 멘탈이 강해야 내가 정한 손절가 라인을 정확히 지켜서 이탈 시 손절할 수 있습니다. 이 손절을 잘 하지 못하면 토끼 투자로 단 한 번만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돈을 날리기도 합니다. 손절한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성을 잃고 따라 쫓아가게 되는데요. 이 또한 멘탈이 약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멘탈은 약한데 욕심이 많을 경우 이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멘탈이 약하다면 멘탈은 조금 강하게 만들고 욕심은 살짝 줄여야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멘탈 약하신 분들은 일일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됩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멘탈도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자신감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감이 높았을지라도 큰 실수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 멘탈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멘탈이 정말 강한 사람들은 이 또한 배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빠르게 일어섭니다. 이 실패 속에서도 배우려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강한 멘탈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요. 이 버티는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시장을 단기적으로 예측해서 무언가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자꾸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결코 주식시장은 움직여주지 않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내년 주식시장 두려워하시죠. 지금 서서히 공포감과 비관론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비로소 주가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공포감과 비관론이 팽배해질 때까지 지금 시장이 빠져주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한 2000선 이하로 하락했을 때 이때 바닥을 찍고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투자 멘탈을 잡길 원하신다면 지금 같은 장세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에게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것, 이런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리고 본업에 집중, 멘탈이 안 좋을 때는 단타하시면 진짜 큰 손해봅니다. 조심하시고요. 희망적인 생각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아야만 다시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지금 계좌가 보기 싫다고 전부 이렇게 손절을 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그만큼만 손절을 해서 손절하거나 본전 정리를 해서 투자 자금을 생활비로 쓰셔야지 갑자기 그냥 무섭다고 공포 손절 이렇게 투자 원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멘탈 싸움이고 이 강한 멘탈을 유지해야만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손해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식 투자로 손해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내가 이 원하는 대로 주식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좀 자신감이 낮아지고 멘탈이 약해집니다. 멘탈은 약해지고 욕심은 강해지고 여기에 또 하나 승부욕까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두게 되죠? 악수를 두게 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는데 손절에 손절을 거듭하고 이 본전 심리, 나는 본전만 오면 주식을 그만할 거야 이런 본전 심리가 강해져서 내 투자 원칙과 위반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고서 지나고 나서 꼭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죠. 우리가 단타를 통해서 본전 회복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자칫 우리에게 큰 악수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단타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발 소액으로만 하세요. 큰 금액으로 했다가는 크게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장이 회복되어서 한 2500선까지 이렇게 올랐을 때, 200일선까지 왔을 때 이때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장세는 2300에서 2500 이내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장세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아마 2300선 정도에서 마감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 제가 이렇게 그어놨죠. 네, 2300선에서 2500선 이내에 마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직은 완전히 터치가 되지 않았고, 지금 RSI도 아직 바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원칙을 지켜가며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단타를 하게 될 경우 윗꼬리가 계속 나오는 종목에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일단은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로 좀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부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자, 종목 진단 오늘 도와드릴 종목은 4종목입니다. 영업무역, 코난테크놀로지, 기아, M 플러스 이렇게 도와드릴 텐데, 영업무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영업무역은 44,650원 1,300만원 비중 20% 저가 매수 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매수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금 이 회원님께서 매수를 하신 포인트는 거북이 투자가 아닙니다. 토끼 투자입니다. 포인트로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냐, 지금 매수를 요 시점에서 하신 것 같아요. 요 시점에서 매수를 잘 하셨는데 한 번에 1,300만원을 20%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설사 받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 거북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토끼 투자 포인트로 이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북이 투자 가능한 종목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큰 박스권, 여기는 단기 박스권이라고 해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비중도 많고 하시니 48,000원에서 5만원 이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고 익절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 볼게요. 이 종목은 2022년 7월 7일날 상장을 하였고요.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는 1년 동안 쳐다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는 2023년 7월에나 돼야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았죠. 지금 구간은 추세 전환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나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저라면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할 것 같고, 이 종목은 거북이 투자에 적합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되고, 저라면 24,500원 이렇게 손절가 잡고 1차 목표가 27,000원, 2차 목표가 28,000원 이렇게 짧게 잡고 대응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기아 봐드릴게요. 지금 기아 보유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67,500원, 한 분은 67,500원, 비중 70%나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바닥 찍고 반등할 줄 알고 착각을 했다. 우리가 거북이 투자할 때도 거북이 투자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중 70%를 한 번에 매수하는 건 거북이 투자가 아니죠. 토끼 투자입니다. 네, 거북이 투자는 모아가는 투자, 분할 매수는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토끼처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셨어야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회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상 토끼 투자에 가깝죠. 비중 10%를 한 번에 63,000원 이렇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은 다 토끼처럼 사실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아는 다
기아는 회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관련주이고요. 거북 투자 가능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동차 시장이 좀 안 좋죠. 한번 봐볼게요. 고금리 중고차 이렇게만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많이 나올 거예요. 렌터카 중고차 업계에 한파 몰아칠까? 급격히 쌓여가는 재고, 중고차 시장도 한파주의보, 웃돈 붙던 중고차값 하락, 지갑 닫은 소비자의 중고차 시장 꽁꽁. 지금 신차도 마찬가지예요. 신차 3중고, 신차 3중고. 가격, 보험, 금리, 새차 구입, 3중고 겹쳤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자동차 시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기아차 너무 좋은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재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퀀텀 점프 하듯이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재무제표는 주가는 지금까지 흐름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가를 보면 2023년 자동차 시장이 고금리로 인해서 안 좋다, 내수 침체, 소비 침체, 경기 침체로 안 좋다,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65,000원에서 7만원 이렇게 좀 넉넉하게 볼게요. 이 구간 안에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좀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시고 추후 다시 재진입하는 방향이 좋다라고 보입니다. 네 번째 종목 M+ 볼게요. M+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정도에 사셨습니다. 아마 2차전지 장비주 좋다는 말을 듣고 막 올라갈 때 샀는데, 막 올라갈 때 샀는데라고 하면 이 포인트에서 구매를 하신 거네요. 자, 여기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중요한 게 지금 고평가된 종목이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당연히 손절가 잡고 대응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때 아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후에 지금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하는지 더 내려갈 수도 있는지 그냥 두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요쯤에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올라갈 때 뭐 요 구간에서 샀다가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M+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로 2차전지 제조장비 중에서 파우치형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전지 조립 공정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데, 이 종목은 토끼 투자를 해야만 하는 종목입니다. M+ 봐볼게요. M+ 보시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2억 규모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도 했고요. 지금 회사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 부채 비율이 무려 지금 460%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이 기업에서 돈이 없으면 은행에 돈을 빌리지만, 은행에서 재무가 부실한 기업에는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회사. 여기서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제 마이너스를 보기가 힘들어서 평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거나 유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도 참여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참여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참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헬릭스미스 어떻게 됐죠? 만약에 이 회사의 장래성을 보고 계속해서 투자를 했다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계속 참여를 했다면 지금 계좌는 거의 마이너스 80-90%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거나 유증에 참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등시 비중 축소가 가장 좋은 포인트이겠지만,
저라면 지금이라도 손절가를 잡을 것 같아요. 저는 한 9,500원 이렇게 잡고 1차 목표가 11,000원, 2차 목표가 12,000원 이렇게 잡고 저라면 대응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2만원에 사서 기다렸다가 본전가까지 기다리고 싶으신 심정은 너무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기다려도 되는 종목이 있고 기다리면 안 되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엠플러스가 갑자기 사업을 잘해서 흑자 턴 어라운드를 하고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렇게 되면 저도 너무나 좋겠지만 2023년 전망이 어떤가요? 고금리로 인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 시황은 예측할 수 없으나 꼭 손절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들 지금 종목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이 부채 비율을 한번 보세요. 부채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절대로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 시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로 유지되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을 골랐다가는 계속해서 안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